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전원생활이나 귀농, 귀촌을 꿈꾸시는 그런 분들이 절대로 사면 안 되는, 또 샀다가는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는 그런 땅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나이 들면 아주 많은 분들이 그 귀농과 귀촌 그리고 전원생활에 대한 그런 동경을 갖게 되죠.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특히 그 준비된 자금을 좀 최대한 아껴보려고 또 싸게 나온 그런 매물에도 눈이 한 번씩 가게 되는데요. 이런 경우에도 절대로 좀 싸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덥석 사게 되면 큰일 나는, 좀 뼈아픈 그런 실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땅들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선화지인데요. 이 선화지라고 한다면 고압선이 지나가는 그 밑에 땅을 말하는 거죠. 이 선화지가 무지 안 좋습니다. 이거 누가 정말 거저준다고 해도 절대로 여러분들이 쳐다보면 안 되는 그런 땅에 속하는데요. 예전에 탐사 프로에서 본 기억도 나는데요. 농사 짓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던 어느 부락의 주민들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집집마다 그 암 환자가 속출하면서 대부분 그 또 노인들이 거주하게 되는 그런 농촌 부락의 그 특성상 이 노인들이 아주 줄초상을 치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. 사람뿐 아니라 그 축사에서 키우던 동물들도 아주 불임이 되고 아주 안 좋은 그런 일들이 그 마을을 아주 황량하게 만든 적이 있는데요. 바로 그 원인이 고압 철탑이었습니다. 운전이라도 하다가 이 고압선 밑을 지나갈 때는 기분이 아주 그렇던데요. 또 흐린 날에는 아주 찌릿찌릿하는 그런 소리까지 납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선화지에 눈길도 주지 마셔야 되는데요. 보건학적인 또 그런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농작물을 키워도 또 그곳에서 그 생산된 농작물들은 인체에 해가 될 것은 아주 당연한 거죠. 또 선화지이기 때문에 그 시세가 엄청 그 주변보다 또 싸게 또 매물로 나올 수가 있지만은 이 고압선을 관리하는 그런 한전 측에 의해서 공중이나 또 지상 또 지하 공간이 대부분 또 이런 경우에는 그 사용 설정에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고압선 밑에 땅 선화지는 쳐다도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. 오행과 운세학적인 그런 접근에서 살펴보면 안 좋은 이유가 아주 더 수두룩해지는데요. 자연의 기운과 또 오행의 기운이 서로 상극이 되고요. 또 부딪히게 되고요. 또 서로 자극이 되고요. 서로 상충이 되는 그런 공간이 바로 이 공간이 됩니다. 이 선화지라는 공간이요. 또 전기라는 게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이고 또 그런 공익을 위해서 또 철탑이 세워질 수밖에 없지만은 또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거주한다든지 혹은 투자 수단으로 이것을 관심 갖는 건 엄연히 다른 차원의 일인 거죠. 또 선화지는 그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인간에게 아주 치명적인 그런 공간이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. 특히 그 몸이 예민하신 분들이나 건강이 좀 예민하신 그런 분들에겐 더욱 안 좋으니까요.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는 이 맹지인데요. 맹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지적도상에 길이 나 있지 않는 그런 토지를 말하는데요. 지적도상은 없지만은 또 관습적으로 또 거주하고 사는데 큰 불편함 없이 실제로는 길을 이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실수하기 딱 좋은데요. 이 맹지 잘못 건드리면 이것도 아주 사람을 몇 년 훅 아주 늙게 만드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. 이 맹지는 지적도를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죠. 또 도시에 살고 있다가 이 시골 생활을 좀 해보려고 현지에 내려가서 그 부동산 매물을 구경하고 또 이런저런 그 매물을 보다가 또 주변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다는 이유로 또 이 맹지를 만지작 할 수 있는데요. 이것 맹지 무조건 지나치야 답입니다. 너무 그 낙관론만 앞서가지고 매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수업료를 아주 비싸게 지불하게 되는데요. 관습적으로 도로 사용이 실제로 되고 있고 또 지적도상만 맹지니까 괜찮아 라고 안일하게 또 생각을 하셨다가는 나중에 큰일 나죠. 그 이유는 또 시골 특성상 그 거주하고 있는 땅 주인이나 또 묵시적으로 이 도로나 길로 양해가 돼서 그 맹지임에도 도로 역할로 사용되는 그런 땅이 있다면 그 땅의 실소유주가 대부분 또 연로한 그곳의 원주민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. 그 노인들이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죠. 또 그들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그 토지 매매로 인해서 소유주가 새롭게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요. 이렇게 되면 결국 10중 8구 그 토지 사용에 대해서 엄밀하게는 그 도로 사용이 되겠죠.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그 재산권에 대해서 분명히 새로운 어떤 그 토지의 주인이 권리 행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.
야박해 보이기도 하지만은 법적으로는 또 땅 주인이 행사하는 또 당당한 또 그들의 재산권 행사니까요. 이 맹지인 곳에 그 집 지어놓고 살던 사람은 이렇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아주 길이 뚝 끊겨서 자신의 집이 육지의 섬이 되는 건 아주 순간이죠. 시골의 땅들 그 은근히 좀 그 소송 한두 건 안 얽힌 그런 땅들 거의 없습니다. 이것 꼭 여러분들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. 세 번째는 축사 주변의 땅입니다. 집터 주위의 그 인근에 돼지나 소, 개, 닭 이런 축사가 있으면 평생을 그 도시 생활만 하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엔 적응 잘 안 되실 겁니다. 그 집터에서 그 살 수 없다는 이야기죠. 축사 주변은 식수가 당연히 오염이 돼 있다고 봐야 되고요. 또 흐리고 또 비라도 오는 날에 그 축사로부터 풍기는 그 냄새 이것 정말 적응 안 되실 겁니다. 우리들도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대부분 또 우리들도 어느 그 농부의 자식들이지만은 오늘 영상에서 다루는 이런 주제, 귀농, 귀촌, 또 전원생활의 그런 동경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시골 생활을 준비할 때 그 입지 선정에서 이런 것들과 맞닥뜨린다면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.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신경 잘 쓰셔야 됩니다. 네 번째는 가까이 그 시멘트 공장이 있으면 이런 토지 꽝입니다. 이런 경우 그 인체에 미치는 그 해로움은 선하지와 아주 막상막하로 보시면 됩니다. 그냥 보기에는 좀 거리도 좀 떨어져 있어서 그 심각성을 좀 둔감하게 느끼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요. 이 시멘트 공장이 가까이 있으면 바로 옆이 아니더라도 그 분진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아주 치명적으로 인체에 큰 해가 되니까요. 적어도 그 몇 킬로 안에 이 시멘트 공장이 있다면 이런 매물은 그냥 지나치는 게 답입니다. 다섯 번째는 식수가 부적합한 시골 땅입니다. 한폭의 동양화도 같은 영월 동강변의 아름다운 마을에서 정작 그곳 원주민들은 그 물 문제 때문에 큰 고생을 하는데요. 그곳이 바로 석회암 지대라서 식수로 또 아무 물이나 음용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. 참 아이러니죠. 집 앞에 아주 큰 강이 흘러도 마시지 못하는 그런 형국인데요. 그래서 그곳 주민들은 그 물 호스를 산을 아주 몇 개를 넘어서 산 속에 그 물 취수 장치를 만든 후에 또 산의 계곡물을 그 각 가정마다 호스로 연결을 해서 그렇게 제한적으로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. 이런 불편함이 그 하루 이틀이 아니고 또 적어도 그 전원 생활을 하려는 분들에겐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. 여섯 번째는 주민들이 그 두 패로 갈려서 분쟁 중인 그런 곳의 땅은 좀 피해야 좋습니다. 땅의 시세나 또 가치가 영향을 받는 그런 것은 아니죠. 또 재산권에 어떤 심각한 손해를 주는 그런 경우도 물론 아닌데요. 이런 경우에 돈도 그 마음이 편해야 돈이죠. 마음이 불편해선 그 돈이고 뭐고 꽝이라는 이야기 있죠. 차 타고 그 창밖에 보여지는 그런 전원 풍경과 또 시골의 모습은 참 보기도 좋고 또 우리들 마음까지 평화스럽게 만드는데요. 은근히 또 차를 세우고 어느 마을에 우리가 직접 내려서 그 마을의 좀 속 사정을 들여다보면 은근히 그 마을 주민들이 두 패로 갈려서 분쟁 중인 그런 마을들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훨씬 많습니다. 예를 들어 현 이장파와 또 구 이장파로 갈라져서 그 법적인 다툼을 한다든지 또 원주민과 또 외지인들이 두 패로 갈라져서 또 법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. 이렇게 되게 된 그 시작과 발단은 대부분 돈 때문인데요. 요즘은 이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. 나라에서 혹은 그 지자체에서 농촌 지역의 그 복지나 또 환경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려고 또 그런 취지로 여러 가지 그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.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그 새농촌 운동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또 그렇게 선정이 된 그 마을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면 또 작게는 또 몇 천만 원에서 또 많게는 그 수십억씩 그 자금이 지원이 되는데요. 이런 큰 돈이 어떤 마을에 해당이 돼서 그 지원을 받게 된다면 꼭 그 다음에 알력이 생기겠죠. 돈을 주체적으로 관리 행사하는 쪽과 또 그런 지출과 용처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고 바라보는 그런 세력으로 나뉘어지는데요. 결국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꿈 같은 그런 전원생활만 생각하고 이주한 도시 출신 외지인들에게는 나중에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느 한쪽에 좀 줄을 서야만 되는 그런 불편한 상황에 올 수가 있다는 거죠. 줄서기를 강요받는다고나 해야 될까요?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 분쟁이 있는 그런 마을의 땅은 그냥 패스가 답입니다.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골 지역의 그 재산권이라는 것은 도시와는 다르죠. 그 황금성이 안 좋고요. 또 나중에 그 팔고 나오려면 그 매수자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.
또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가격을 후려쳐서 던져주고 나오게 되면 이런 손해도 아주 그 장난이 아닌 건데요. 귀농과 귀촌 그리고 전원생활은 그 예능 프로그램이 아닙니다. 현실입니다. 저는 그 귀농 귀촌을 꿈꾸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 땅을 사기 전에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그 마을의 주말이라도 좀 한 번씩 가서 살아본 후에 이주를 결정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데요. 여러분들께서 꼼꼼하게 점검을 잘 하고 들어가셔야 후회를 안 합니다. 시골 인심 그런 거 요즘 없습니다. 이 전원주택이라고 또 내 땅이라고 해서 마당에서 뭐라도 하나 간단히 소각하려고 해도 이거 뭐 괜찮겠지 했다가는 바로 며칠 후에 과태료 고지서 바로 날라옵니다. 그게 요즘 시골인데요. 신중 또 신중해야 되죠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전원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이 좀 피해야 될 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전원생활을 생각하고 계신 그런 분들에게 좀 작은 정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. 저희 감성 수채화 TV에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이 자연의 기운, 운세의 기운, 또 풍수의 기운으로 우리 삶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각종 운세 정보, 또 풍수 정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. 중년에서 실버 세대까지 행복한 인생을 위한 자기개발과 또 감성 충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